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저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굉장히 커져 있는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출퇴근할 때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어제부터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외출을 많이 자제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거의 다 동이 나서 지금 구매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더라고요. 약국에서는 거의 뭐 하나에 7,000원짜리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저번 주까지는 제가 편의점에 갔을 때 마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갔더니 마스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자꾸만 두려움이 커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약간 좀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두려워할수록, 그리고 어떤 것을 자꾸만 비판하고 불평할수록 그게 자꾸만 나에게 끌려오고 내 주위를 에워싼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제가 이 디바인 매트릭스에서 그 부분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서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오늘 낭독을 하고 싶어져서 이렇게 디바인 매트릭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순간의 거울. 아시아의 숨겨진 부족에 대한 인류학 연구를 살펴보면 우리의 행동과 세계의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탐험가들은 어느 숨겨진 부족을 발견하고는 부족원들이 선교와 임신 사이의 관련성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선교와 출생 사이의 시간차가 너무 커서 두 사건의 연결성이 그들에게는 모호했던 것이다. 관계의 거울이 소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분리되어 있는 듯한 사건들 사이의 근원적 연결성을 이해하도록 즉각 도와주기 때문이다. 순간의 거울에 우리의 믿음이 비추어진다면 이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우리가 거울 속에서 보는 모든 반영은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거울을 알아차리는 그 즉시 부정적 패턴이 사라진다.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패턴이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삶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진 부정적 패턴은 앞장에서 살펴본 세 가지 보편적 두려움 중 하나에 뿌리를 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 우리는 첫 번째 거울, 이름하여 순간의 거울을 보게 된다. 하지만 때때로 거울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욱 미묘한 것을 비추어 주기도 한다.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비판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관계의 거울이다. 두 번째 거울, 비판의 거울. 너희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 그리하면 네게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니라. 도마복음서. 1970년대 무술 선생님은 적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너의 경쟁자는 곧 너의 거울이다. 그는 너의 개인적 거울로서 그 순간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그가 너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봄으로써 그가 너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는 종종 떠올렸다. 그러다 무술 시합에 대한 이 가르침을 사람들의 일반적 행동에 적용시키게 되었다. 1992년에 나는 그 의미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경험에 얽히고 말았는데 바로 그때 관계의 두 번째 거울을 깨달은 것이다. 그해 가을 새로운 세 사람이 짧은 시간 안에 내 인생으로 들어왔다. 그들 덕분에 나는 어른이 된 후로 가장 강력하고도 고통스러운 관계를 맛보았다. 당시에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크나큰 동일한 깨달음을 주었고 그
그 이후 내 삶은 영원히 달라졌다. 세 사람은 적절한 때에 제각각 내게 거울이 되어 주었지만 처음에 나는 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첫 번째 사람은 나와 비슷한 목표와 관심사를 가진 한 여성이었다.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일했다. 두 번째 사람은 전국에 걸친 세미나를 조직하고 준비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도와줄 동업자였다. 세 번째는 우정과 사업 관계가 결합된 사람으로 내 소유의 수리 중인 건물에서 사는 대신 내가 출장 중일 때 건물을 관리해 주기로 했다. 새로운 새 관계가 거의 동시에 내 인생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그것도 커다란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진작 눈치챘어야 했다. 이 세 사람은 거의 즉각 나의 인내심과 가치관과 결단력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마치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작당한 듯했다. 하나같이 싸움을 벌이고 반대 의견을 고집했다. 나는 잦은 출장 핑계로 이들 문제를 회피한 채 해결을 미뤘다. 다음 출장이 끝날 때까지 좀 더 두고 보자 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출장에서 돌아와 보면 상황은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더 악화되어 있었다. 당시 나는 세미나를 마치고 공항에 내리면 일정한 습관대로 움직였다. 공항의 수화물 센터에서 가방을 찾고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자동차 기름과 식료품을 살 돈을 뽑은 후 집까지 4-5시간을 운전해 갔다. 하지만 어느 날 공항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나 이들 세 관계를 깊이 숙고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가방을 찾은 후 현금 자동 지급기로 가서 돈을 뽑으려고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잔고가 기름 넣을 $20짜리 한 장 뽑기에도 부족하다고 적힌 영수증만 소리 없이 나오는 것이었다.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얼마 전에 나는 100년 된 어도비 건물 수리 계약을 하고는 수표를 끊어주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이며 사무실 경비며 출장비며 생활비까지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뉴멕시코에서 일요일 오후 5시 30분에 이를 처리할 방도는 없었다. 은행 문은 월요일이 되어야 열릴 터였다. 나는 우편으로 주차비를 꼭 내겠다고 주차장 관리인을 설득한 끝에 차를 빼내 집으로 달리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고민했다. 다음날 아침 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믿을 수 없게도 잔고가 텅 빈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정말 통장 잔액이 0이었던 것이다. 아니, $0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내가 믿어마지 않았던 여인이 권한도 없이 그 통장의 돈을 몽땅 빼낸 데다 이 와중에 지불 청구된 수표들로 인해 몇백 달러나 되는 벌금까지 내야 하는 판국이었다. 충격에 휩싸인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화는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내가 수표를 써준 사람들과 땅에 떨어진 신용을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았다. 신뢰와 사랑에 대한 배신은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이를 데 없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오후 동업자와의 관계까지 한계점에 다다랐다. 우편물을 뜯어 이미 끝난 세미나의 정산서를 살펴보니 비용 내역이 맞지 않았다. 나는 동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각 내역별로 하나하나씩 따져 물었다. 그리고 그 주가 끝나기도 전에 나는 내 건물에 살고 있는 친구가 우리가 맺은 계약뿐만 아니라 뉴멕시코의 법까지 위반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 세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한 가지 거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집 뒤편 계곡을 굽어보는 높은 산으로 이어진 흙길을 걸어 어도비 건물로 향했다. 깊이 파인 진창과 부서진 자갈 위로 조심스레 발을 디디며 소리 없이 기도했다. 지금 내가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너무도 분명하게 눈앞에 드러난 패턴을 인식할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원했다. 이들 세 관계를 관통하는 공통의 실은 무엇일까? 그 옛날
무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이 세 사람은 그들의 행동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 순간 수많은 단어들이 줄다름치며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몇몇은 삽시간에 사라졌지만 몇몇은 분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내 네 단어가 다른 단어들 위로 또렷이 떠올랐다. 정직, 성실, 진실, 신뢰. 나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다.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비추어주는 것이라면 내가 부정직하다는 뜻이란 말인가? 내가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정직, 성실, 진실, 신뢰를 저버렸단 말인가? 그때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강렬한 느낌이 밀려 올라왔다. 내 안에서 목소리가 커다랗게 소리쳤다. 아니, 물론 나는 정직해. 물론 나는 성실해. 물론 나는 진실하고 신뢰받을 자격이 있어. 이 네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사항으로 여기는 것들이야. 바로 다음 순간 또 다른 느낌이 나를 휘감았다. 처음에는 쏜살같이 지나갔지만 점점 분명하고 확실해져 또렷이 알아볼 수 있었다. 거울이 불현듯 수정처럼 맑아진 것이다. 내가 교묘하게 내 삶으로 이끈 이 세 사람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 대신에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보다 미묘한 거울이 되어준 것이다. 믿음과 생활 방식의 충돌을 통해 나 자신을 보여주는 대신 내가 비판하는 것들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자질, 즉 그네들이 위반했다고 내가 느끼고 있는 자질을 나 자신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 저자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에 반하는 거죠. 반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항상 비판했던 것이 거울처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나는 정직과 성실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은 어린 시절 이후 계속 축적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자질에 관한 나의 의견은 긴 세월 축적되어 심지어 의식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의 핵심이 되었다. 은행 잔고가 텅 비었다는 중차대한 상황은 내가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앞서 그러한 관계들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게 이끌었다. 바로 그날 나는 미묘하고도 심오한 관계의 두 번째 거울의 신비를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비판의 거울이었다. 오늘의 1분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 비판의 거울에 대해서는 내일 낭독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개인 위생에 적극적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모든 일이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잘 일어나는 그런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